해보자. 자,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거 거듭제곱근이었죠? 거듭제곱근이었고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a가 나왔다. 그때 우리가 얘를 어떻게 읽어주냐면 얘는 a의 n 제곱근 이라고 읽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거듭제곱근 풀어주게 되면 1번 어떻게 풀어준다고 했어? 마이너스 4의 제곱근 어떻게 풀어줘야 돼, 민호야? 1번 마이너스 4의 제곱근 그렇지. x제곱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따라서 x는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줘야죠. 그치? 복소수니까 얘는 2i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라는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했었어요. 그치? 하나만 더 해볼까? 81의 4제곱근. 자, 4번. 자, 81의 4제곱근 얘는 식은 어떻게 써야 돼, 민호야? 그렇지. 이렇게 쓰면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지금 짝수죠? 얘가 짝수란 말이야. 그치? 짝수일 때 우리가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수분해를 먼저 해볼게요. 81을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돼? x 대제곱은 0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9랑 x제곱 그치 마이너스 9인데 x제곱 마이너스 9가 또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고. 따라서 x제곱이 9가 되는 x값은 몇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x제곱은 마이너스 9니까 그 다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됐습니까? 왜 선생님 4개나 나옵니까? 얘가 몇 차니까? 4차니까 근이 4개가 나와야 되겠지. 뿔마 이렇게. 그쵸?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줄 수도 있냐면 n을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n이 짝수인 경우 그 다음에 n이 홀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짝수인 거를 우리가 n이 2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x제곱은 a죠. 그치? 얘를 그래프를 그릴 건데 x축 y축 그 다음에 x제곱이니까 이런 포물선의 형태가 되겠죠? 좌우 대칭인 이렇게 얘가 y는 x의 n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거 분석하는 거 그래프를 이해할 때 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얘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였어? 그렇지. y는 x의 n제곱과 y는 그치 a의 교점 더 정확하게는 교점의 그렇지. 이렇게 모르면 안 써놨으면 지금 빨리 써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게. 얘가 그래프를 해석할 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 x의 n제곱은 a다. 얘를 해석할 땐 이렇게 한다. 아시겠죠? 안 써놨으면 지금 빨리 써놔야 돼. 엄청 중요해. 그래서 이제 갈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x의 n제곱은 그려놨어요. y는 x의 n제곱. 그 다음 뭐만 그리면 되는 거야? 얘만 그리면 되겠죠? 그치? y는 하고 할 때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돼? x축과 평행하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치? 이렇게 평행하고 얘도 평행하죠? 근데 얘도 평행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얘일 때로 총 3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우선은 여기일 때 여기라는 것은 a가 뭐라는 거야? 그쵸? 0보다 크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있을 수 있어? 그치 얘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뭐야? a가 0일 때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총 3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자, 먼저 얘 먼저 해볼게.
얘는 근이 존재해 안 해? A가 음수일 때, 즉 n이 짝수이면서 A가 음수이면 실수인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허수까지 내려가면 존재하겠죠? 그치?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래프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 좌표를 점을 찍을 수 있지? 점을 찍는다는 건 눈에 보인다는 뜻이겠죠? 눈에 보이는 건 어떤 그 수의 체계까지야? 실수 범위까지인 거야. 눈에 보이면. 근데 허수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해돼? 그래서 실수인 근이 없지.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 지금 짝수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A가 0일 때는 몇 번 만나? 한 번 만나죠. 어디에서? 0에서 한 번 만납니다. 그치?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는 몇 번 만나요? 2번 만나게 되죠. 그치? 그 근을 한번 찾아보자고. 양수인 근과 그 다음에 어떤 근? 음수인 근을 이렇게 두 개를 나눠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양수인 근, 음수인 근을 찾으려면 x의 n제곱은 a를 풀어줘야 되잖아. 따라서 이 x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어? n제곱근 a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데 n이 짝수잖아. 그러니까 몇 개의 근이 있어야 돼?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 양수인 근이니까 여기는 뭐가 돼? 플러스 n제곱근 a가 되겠죠? 얘는 음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실수인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 뭐 다시 요약하자면 n이 짝수이면서 a가 양수이면 실수인 근 몇 개? 2개. 그치? 그 다음에 n이 짝수이고 a가 0이면 몇 번? 한 번. 그 다음에 n이 짝수이고 a가 음수이면 몇 번? 안 만나. 0번. 이해됩니까? 얘가 이제 n이 짝수인 거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나눴던 짝수와 홀수. 이번에 홀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자고. 자, 홀수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3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 세제곱은 a잖아. 그럼 세제곱의 형태 또는 5제곱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x축, y축 이렇게. 세제곱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y는 x의 n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아까 해석했던 것처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려고 했어? y는 x의 n제곱과 y는 a와의 교점의 x좌표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a가 아까처럼 얘처럼 이렇게도 만날 수 있죠. 이렇게도 만날 수 있지? 이렇게도 만날 수 있다고. 몇 번씩 만났어? 한 번, 한 번, 한 번. 이해돼?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a가 뭐일 때, 양수일 때 한 번 만날 거예요. a가 0이어도 한 번 만날 겁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에도 몇 번? 한 번 만난다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때 우리가 실근을 한번 찾아보자. 그 다음에 여기 실근과 그 다음에 여기 실근과 다 찾아보자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자, 이 근의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찾아주면 돼? 얘는 n제곱근 a입니다. 그쵸? 플러스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결국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아니고 그냥 n제곱근 a야. 왜냐면 이유를 하나 들어줘 볼게. n이 홀수이면서 a가 음수인 거 예를 하나 들어보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그러면 얘 홀수죠? 음수 나왔지? 그러면 따라서 x는 우리 인수분해를 해볼까?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 이하면 플러스 8이지? 그래서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실수인 거니까 이거밖에 없겠죠? 따라서 x는 몇이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뭐였어? x 풀어주면 어떻게 돼? 세제곱근 마이너스 8과 같다며. 맞아? 그럼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몇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앞에 마이너스 붙였어 안 붙였어? 안 붙였어. 그냥 n제곱근 마이너스 8인 거야. 마이너스를 따로 붙인 게 아니라고. 알겠어? 이것만 조심하시면
다른 데 실수할 때는 많이 없을 겁니다. 다음 밑으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거듭 제곱근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듭 제곱근의 성질 한번 보자. 거기에 안 써 있는 것 또는 내가 선생님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잘 메모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 문제 풀 때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첫 번째. 자,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자, 여기서 이제 잘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여기 제곱근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곱근이 같을 때는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할 수 있다. 그래서 n제곱근 AB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자, 세제곱근 2하고 세제곱근 4 이렇게 곱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민호야? 세제곱근 8. 8은 2의 세제곱. 따라 답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하고 갈까?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거야. 자,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게 이런 거지. 세제곱근 2하고 4제곱근 2 이렇게 제곱근이 지금 달라졌죠? 그러면 얘는 안에 있는 거 곱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다고 3하고 3제곱근하고 4제곱근 곱해버리면 안 돼. 틀리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네들을 뭘로? 거듭 제곱근을 지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제곱근은 지수에서 분모로 들어가. 다시 얘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분모. 그 다음에 여기 2의 1제곱이지 2는 여기에서 1은 지수에서 분자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세제곱근 2는 지수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 민호야? 2에. 그렇지.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세이. 4제곱근 2는 몇이 될까? 2에. 그렇지. 4분의 1제곱 됐지. 그랬더니 밑이 어떻게 됐어? 같아졌네? 밑이 같아지면 지수끼리 뭐 할 수 있어? 더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하고 4분의 1 더하면 어떻게 돼? 2에 12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거듭 제곱근으로 바꿔주면 분모에 있는 지수에서의 분모는 어디? 거듭 제곱근이 되는 거고 7은 지수가 되는 거라서 얘는 12제곱근 2의 7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듭 제곱근이 다를 때는 지수로 만든 다음에 계산해서 다시 거듭 제곱근을 나타내 줘야 돼. 뒤에 나가면 문제 나오니까 잘 봐야 되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n제곱근 A를 n제곱근 B로 나누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 제곱근이 같은 경우에는 n제곱근 B분의 A로 써줄 수 있다 라는 거. 여기는 이제 곱하기였고 얘는 나누기였고. 그치?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n제곱근 A에 m제곱 하게 되면 바깥에 제곱이 되어 있으면 이 안으로 쏙 들어온 거와 같아. 따라서 얘는 뭐가 같냐면 n제곱근 A의 m제곱과 같아요.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n제곱 그대로 두고 m을 3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n제곱근 A의 세제곱과 같잖아. 그치? m을 3으로 놨으니까. 그 말은 세제곱이라는 것은 몇 번 곱했다? n제곱근 A를 3번 곱했다라는 거겠죠? 그럼 써볼게. n제곱근 A n제곱근 A n제곱근 A 그랬더니 제곱근이 같네?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할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n제곱근 다 안에 있는 거 뭐 할 수 있어? 곱할 수 있겠죠? 그래서 n제곱근 A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3이 일로 안으로 쏙 들어가는 형태가 됐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m제곱근 그 다음에 n제곱근 A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제곱근끼리 뭐 할 수 있어? 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m 곱하기 n 제곱근 A 또는 얘하고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n 제곱근 m 제곱근 A라고도 해줄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 세제곱근 제곱근 A. 그러면 3과 2를 뭐 할 수 있다? 곱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6제곱근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어렵지 않죠? 다음 5번째로 넘어가 보자. 다섯 번째. NP인가? NP 제곱근, 그죠? NP 제곱근 A의 NP 제곱.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먼저 지수로 바꿔주면 증명하기 편한데 이 제곱근은 지수의 분모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제곱은 지수의 분자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A의 NP 분의 MP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P하고 P가 뭐가 돼? 약분이 돼요. 따라서 남는 건 A의 N분의 M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 지수니까 거듭적으로 만들어주면 분모는 거듭 제곱근으로 가야 되고 분자는 제곱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는 N 제곱근 A의 M 제곱과 같아지는 값이다 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4제곱근 A의 6제곱근 6제곱. 그러면 4하고 6이 지금 공통인수 2가 있지? 그러니까 2가 뭐가 될 수 있어? 약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곱근 A의 세제곱. 여기에서 제곱근일 때는 2는 우리가 보통 안 쓰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 보자. 자, 세제곱근, 자, 13번. 자, 13번에서 세제곱근 4 곱하기 세제곱근 16. 이렇게. 그러면 세제곱근 같네요. 그럼 안에 있는 것끼리 뭐 할 수 있다? 곱할 수 있다. 그래서 세제곱근 64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세제곱근 64는 뭐의 세제곱이야? 4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닥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지수의 확장도 우리가 간단하게 내용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문제 풀러 갈 거니까. 자, 지수의 확장 첫 번째. 자, 모든 수의 0제곱은 뭐와 같죠? 1. 그 다음에 모든 수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와 같나요? 그치, 역수 해준거와 같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A의 N분의 M제곱. 그러면 어떻게 바뀐다? 지수의 분모는 제곱근. 그 다음에 지수의 분자는 제곱 이렇게 바뀐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이제 지수 법칙은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뭐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로 넘어가 보자. 그래서 우리가 유형 몇 번까지 했었죠? 8번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9번부터 해보자. 자, 유형 9번. 자, 유형 9번을 보면 3의 4제곱 A고요. 그 다음에 8의 제곱. 8은 2의 몇 제곱이야? 3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6제곱이 B가 되는 거겠죠? 그치? 여기까지는 뭐 그닥 어렵지 않고요.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12, 11제곱 이렇게 구하라고 했어요. 그치? 자, 그러면 12는 지금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니? 안 되어 있니?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리고 전체에 11제곱. 따라서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 2에 22제곱 곱하기 3에 그렇죠. 11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2를 치환해 주는 거고 바꿔주는 거고요. 3을 치환 바꿔주면 돼. 뭘로? 얘를 이용해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러면 2하고 3을 대입하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2는 얼마? 3은 얼마가 필요하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얘만 정리해서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자, 보자.
자, 2를 볼라 했더니 2의 6제곱은 b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지? 그럼 2만 구해주고 싶어, 2. 그럼 양변에다가 몇 제곱을 해주면 될까? 그렇지, 6분의 1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야 약분이 될 거니까 6이. 그치? 그러니까 2는 뭐야? 뭐와 같아? b의 6분의 1제곱과 같겠죠. 그 다음에 3은 a의 그렇지 4분의 1제곱을 대입하면 끝이야. 그쵸? a 뭐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따라서 b의 6분의 22제곱 약분해주면 3분의 11제곱 그 다음에 3 대입해주시면 4분의 11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가 답이야.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유형 10번 별표 치세요. 이번 2023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유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수능에서 몇 점짜리? 4점짜리 문제였어요.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잘 분석하고 풀었으면 맞출 수 있다. 어려운 4점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유형 10번. 자, 풀어봅시다. 64분의 1에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이 거기 밑줄 쳐보세요. 자연수가 되도록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자연수. 그랬을 때 거기 또 밑줄 쳐봐. 정수 n. 그러니까 이 값은 자연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n은 정수여야 한다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자, 먼저 얘를 정리해야 돼. 자, 64분의 1은 우선 분수꼴이잖아. 그치? 얘를 역수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몇 제곱 해주면 돼? 마이너스 1제곱 해주면 되겠죠? 그치? 모든 수를 마이너스 1제곱하면 역수라며. 그럼 64분의 1에 또 역수로 해주려면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 64에 n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64는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돼? 2에 그치 6제곱이죠? 왜? 2의 7제곱이 128이잖아 64는 그래서 2의 6제곱. 그래서 선생님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빨리 찾기 좀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외워버렸어. 뭐냐면 128 128은 2의 7제곱 2의 하나만 외워버리잖아. 그럼 얘가 처음으로 2의 거듭제곱에서 세 자리가 되는 숫자거든요. 그치? 그럼 2를 나눠주면 2의 6제곱이고 64잖아. 이렇게 찾으면 조금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외워두면 우리가 계산할 때 좀 스피드를 좀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2의 6제곱에 n분의 1제곱이니까 n분의 6제곱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쵸? 그런데 n은 정수인데 이 값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고? 자연수가 돼야 된대.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실은 n이라는 값이 유리수 아니고 정수 또는 자연수가 되잖아. 그럼 하나씩 대입을 해보세요. 알겠어요? 얘를 근데 멋있게 풀려면 야 얘들아 여기 6은 n은 6의 약수야. 6 약수 대입해봐. 그럼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멋있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럴 땐 뭐 하냐면 n에다가 값을 대입해보면 돼. 정수를 대입하면 된다. 거기다가 밑줄 쳤던 것처럼. 그치? 그럼 정수니까 뭐 있어? 0도 대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를 잘 봐가면서 대입을 해야 되겠지. 이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걔가 자연수가 되게끔 찾아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2의 마이너스 6제곱은 자연수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안 된다는 뜻이겠지. 얘 하나만 딱 봐도. 그 다음에 0은 분모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럼 0도 탈락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양이 정수로 넘어가는 거야. 자연수로.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어? 1 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2의 6제곱이 자연수니? 자연수죠. 64. 그 다음 2 대입해봐. 그럼 2의 3제곱 자연수니? 자연수지. 3 대입해봐. 2의 제곱 자연수니? 자연수지. 4 대입해봐. 그러면 자연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5 대입해봐. 안 나와. 6 대입해봐. 돼요. 따라서 될 수 있는 거 뭐야? 1 가능하죠? 2 가능하죠? 3 가능하죠? 6 가능하죠? 이거 뭐요? 6이 약수였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얘의 약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n은 뭐 해주면 돼?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풀어봅시다. 자, 이거는 뭐 하면 돼? 그냥 전개하면 돼요. 전개해보자. 자,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 A 2분의 1의 제곱. A. 얘 먼저 제곱해볼까? 얘는. 그렇지.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얘하고 얘하고 얘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하고 얘 곱하면 몇이니? 아니지. A의 2분의 1제곱과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곱해지는 거잖아. 그럼 지수끼리 뭐 해야 돼? 더해야지. 그럼 몇이야? 0제곱이지? 0제곱은 뭐야? 1. 에다가 얘 곱해주는 거니까 몇이야?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얘는 합차네. 얘하고 얘 같고 얘하고 얘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얘 제곱 마이너스 얘 제곱이지? 그럼 몇이야 얘는? A. 얘는 이렇게 하고 가운데 부분은 마이너스 이렇게. 그쵸? 없앨 수 있는 거 없애보자. 얘하고 얘 없어지겠네? 그 다음에 끝났죠? 얘는 플러스가 되니까 저 2배의 A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 답 찾아주면 되겠죠. 예원아, 뒤에 있는 거 문제 다 풀었어? 빠짐없이? 아니, 넌 다 풀었어야지. 다 풀려 있어? 그럼 빨리 풀어. 풀 수 있는 건 뭐야? 유형이랑은 다 풀어서 기억하잖아. 풀어야지 빨리. 시간 내서 하려 하지 말고. 나만 살 거야? 그러니까 빨리 풀어. 다음 x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4일 때 4일 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x의 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제곱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이 식 전체를 제곱 또는 세제곱 해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얘를 먼저 제곱해보자. 전체다. 양변 제곱해볼게. 그러면 x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전체 제곱. 사이 제곱은 이렇게. 그럼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 비누야? 전개. 그렇지.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 그렇지. 를 이항하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구하자는 거 여기 제곱들이 있네? 그러니까 얘를 한번 다시 뭐 하면? 또 제곱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죠? 전체 제곱해보자. 자, 그러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4의 제곱은? 14. 13의 제곱은 몇이야? 169. 14는 6하고 9를 바꿔주면 돼. 196이에요. 그래서 196 이렇게. 오케이? 자, 세이 전개해보자. 제곱. 그 다음 얘 먼저. x의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 플러스 이거 3개 곱해주면 돼. x 마이너스 1제곱인데 얘하고 얘 곱하면 몇이야? 얘는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x랑 x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면 어떻게 돼? 자, 봐봐. x의 제곱과 x의 마이너스 2제곱을 곱해봐. 그럼 거듭제곱과 거듭제곱 곱한 거지. 그럼 지수를 뭐 해야 돼?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2 더하면 몇이야? 그러니까 얘는 x의 0제곱과 같지? x의 0제곱은
그러니까 얘도 1인데 2까지 곱해줘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답은 150. 그렇지. 그렇게 찾아주는 거라고. 오케이? 자, 이런 거 써놔야 돼. 알았지? 이런 거만 딱 써놓으면 돼. 이런 것만. 이런 거 써놔야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오면 제곱하면 되는구나. 또는 세제곱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눈치껏 풀 수 있지.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제곱하거나 전체 세제곱해서 푸는 문제 유형이니까 그런 걸 잘 적어놔야 우리가 시험 문제 또는 문제가 살짝 응용돼도 풀 수 있다. 선생님이 진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고 오늘 선생님이 이제 이 전 타임이 이제 예비고 1이잖아. 중3 애들이거든. 그래서 오늘 한 명이 갑자기 학원 안 나온다고 징징대더래. 남학생인데.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전화가 온 거야 선생님한테. 그래서 학원을 뭐 쉬고 싶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봤어. 그랬더니 여학생들한테는 친절하게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내가 남학생들한테는 딱딱하고 자기한테 너무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그래? 아닌데 선생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느꼈대. 그래서 여학생들한테는 선생님이 막 친절하게 하고 말투도 막 상냥하게 해주는데 남학생들한테만 자기가 막 그런 좀 딱딱한 말투를 느꼈다면서. 그래서 아니라고. 여자애들이 여자애들끼리 있다. 남자애들은 거의 바꾸는 고상한 척. 뭘 남미는 처음 본 사람한테 야 이러고 아니 그래도 처음 본 사람한테 인사할 때 물어봐. 안녕하세요 이래? 너 안 그러잖아. 인간적으로 다 목소리 깔고 시작하지. 있지. 왜 깜짝 놀랐네. 안녕하세요 다 이러겠지. 더 줄까? 나 매일 이상한데. 나는 나를 너무 가리고 어떡해. 자,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떤 거냐. 얘를 줘. 이런 값을. 이런 특정한 값을 주고서 얘를 이제 바꿔서 얘로 만들어주는 거야. a의 2x제곱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표시를 해놔. 거기다 빨간색으로. 그래서 얘가 나오면 얘를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 밑에 거 쓰는 거. 아니요. 위에 있는 거.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거.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라는 거야. 그러면 a의 2x제곱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a의 x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값이 엄청 편해져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세이야? a의 2x제곱 a의 x제곱을 곱해줄 거니까 얘는 아니 얘도 틀렸어요? 아니요. a의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a의 x제곱을 분모 분자에다 다 곱하는 거니까 a의 x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그치 1이야. 맞아. 그 다음 얘는 a의 2x제곱.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끝났어. 그럼 a의 2x제곱 몇이라고? 3 대입하면 답은 4분의 마이너스 분자 4분의 몇이야? 2니까 답은 2분의 1이지. 야 우리 머리가 안 좋은 거 같아. 아니야.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고 계산하는 거를 많이 안 해봐서 그래. 빨라지지 않았던 것 뿐이야. 그러니까 많이 연습해야 돼. 많이 연습하면 늘어. 다 쓰지 말고 이것만 해놓고 집에 가서 이제 풀면 돼. 이렇게. 그래서 아니면 이것까지 써놔. 만약 모르겠으면 분모 분자에다가 a의 x제곱 이렇게 곱한다.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말했던 걸 써놓으면 돼. 그럼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충분히 풀 수 있어. 천천히 푸니까. 다음 유형 14번 가보자. 유형 14번에서 자 거기 밑줄 쳐봐. x분의 3-y분의 5를 찾아줘야 돼요. 나오게끔. 얘가 나오게끔. 자 그래서 얘를 찾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 5x 제곱은 8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 주어진 거 그대로
40의 y제곱은 몇이라고 돼 있냐면 3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얘라고. x분의 3-y분의 5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우선은 x분의 1이 필요하지. 3은 우선 둘째 치고. 그럼 x분의 1을 구하려면 얘를 x분의 1 제곱을 양분에다 해주면 나오겠죠. x분의 1 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지수가. 근데 8은 2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 끝났어. 그럼 뭐가? 5가 2의 몇 제곱? 세제곱인데 x분의 3제곱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한 거야. 8을 2의 세제곱으로 만들어주면서 양대하는 x분의 1제곱까지 해준 거야, 동시에. 그럼 x분의 3제곱이 되겠지. 얘는 5만 남고 좌변은. 따라왔어? 괜찮아? 그 다음 얘는 지금 보면 y의 y분의 5가 필요하지? 근데 32는 2의 몇 제곱이야? 5제곱이잖아. 그치? 32는 2의 5제곱이에요. 그럼 얘 분의 얘가 필요한 거니까 따라서 40은 뭐라 써줄 수 있어? 2의 그렇지. y분의 5제곱인 거잖아. 그러면 x분의 3 보이니? y분의 5 보여? 보인다고.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도 이거야. 지금 뭐 했어? 빼줬죠. 그러면 지수와 지수를 뭐 해야 돼? 빼려면 사칙 연산 뭐를 해줘야 돼? 그렇지. 나눠주면 된다고. 따라서 5 나누기 40은 5가 뭐였냐면 2의 x분의 3제곱이었고요. 나누기는 그대로 해주고 2의 y분의 5제곱. 이렇게.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거듭제곱 거듭제곱을 뭐 할 수 있다고? 빼줄 수 있다고. 그러면 빼주면 어떻게 돼? 얘는 2의 x분의 3제곱 아니 3 마이너스 y분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좌변을 계산하면 몇이야? 8분의 5 나누기 40 8분의 1이지. 8분의 1은 2의 몇 제곱? 분의 1이니까. 그치. 마이너스 3제곱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뭐라고 써줄 수 있어? 2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써줄 수 있지. 다시 봐봐. 8분의 1은 8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8은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다고. 이해돼요? 따라왔어? 계산이니까 계산 연습해봐야 돼.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라고? 이거라고.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5가 구하고 싶다고. 지금 얘를 찾는 거잖아. 그럼 얘는 몇일까? 세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3 하면 끝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써놔야 돼. 얘는 중요한 포인트는 얘야. 얘 써놓고 그 다음에 얘를 뭐 한다? 나누자. 왜? 빼야 되니까. 이 뺄셈을 찾기 위해서 나눠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라고. 그럼 얘가 더하기도 나올 수 있겠지? 더하기 나오면 얘하고 얘를 뭐 할까? 곱하겠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잘 메모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는 당연히 안 풀려. 그게 정상이야. 근데 이제 연습을 하면 된다고. 연습 안 하고 되는 거는 없어요. 다음 유형 15번. 자, 얘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얘도 비슷하게 풀어주는 건데요. 자, 얘 포인트는 얘였어. 3의 x제곱은 4의 y제곱은 12의 z제곱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얘야. 이거는 k라고 놔주셔야 돼요. 거기다가 k는 k라고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자, 그러면 유형 14번처럼 방금 전에 뭐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어? 얘를 만들어줘야 된다며. 그치? 그리고 나서 거기 또 밑줄 쳐봐. x분의 1 플러스 거기 밑줄 쳐보세요.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을 만들어줘야 돼. 그치? 그럼 x분의 1이니까 3x제곱은 k지. 그럼 x분의 1제곱이 되려고 하면 양변을 무슨 제곱해주면 돼? 아니. 그렇지. x 분의 1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3은 어떻게 돼? 민호야? 3x제곱 k일 때 k에 3은 하고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얘가 이렇게 올라면 얘가 이렇게 올 때 어떻게 됐어?
그렇지. x분의 1제곱 하는 거야. 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얘 구하라고 했잖아.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을 구하려면 결국 얘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 y분의 1을 들려면 4y제곱은 k에서 색이 어떻게 돼? 4는 하고 쓸 수 있지. 어떻게? k에 y분의 1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12는 뭐라 써야 돼, 민호야? 그렇지. z분의 1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다고. 자, 그럼 봐봐. 얘 더했지? 그럼 얘하고 얘는 뭐 해야 될까? 그렇지. 곱해야 되고. 얘는 지금 뭐 했어? 뺐지? 그럼 얘는 얘하고 얘는 뭐 해야 될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대로 식을 쓰면 3 곱하기 4 나누기 12가 k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k의 y분의 1제곱 나누기 k의 z분의 1제곱이겠네? 그러면은 k 밑이 같지? 그럼 지수끼리 얘하고 얘하고 얘 뭐 할 수 있어? 얘는 더하고 얘하고 얘는 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우변 먼저 정리하면 k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 좌변은 3, 4 나누기 12는 1 이렇게. 그럼 얘는 k의 몇 제곱이랑 같아? 그렇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은 0 끝.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응. 다음 16번 가보자. 자, 16번. 자, 거기 밑줄 쳐보자. 쭉 따라가면서. 자, 방사선 물질의 처음의 양 M0, T년 후의 양을 MT, 거기까지 밑줄 쳐보자. 그때 T는 뭐야? 시간? 1년, 2년 할 때 그 T년.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거기 밑줄 쭉 쳐봐. 3년 후 이 물질의 양이 처음 양의 2분의 1. 거기까지. 자, 그럼 봐봐. 3년 후라는 것은 T가 몇이라는 거야? 3이라는 거고, M3은 그러니까 그때 물질의 양이 얼마냐라고 말한 거지. 그러면은 처음 양이 몇 분의 몇이 된다고? 그러니까 몇이라고 써야 돼? M3은 2분의 1 M0 이렇게 써야 되겠지. 왜? 처음 양이 2분의 1배가 된다며. 3년 후에 물질의 양은. 이해됐어? 그래서 얘네들을 대입해보자. 그 식에다 그대로. 자, M3은 2분의 1 M0. 그 다음에 M0는 그대로 썼어요. 우변에. 그 다음에 A는 몰라. 그냥 A는 상수인가 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T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민호 되니? 이거 2분의 1 M0는 이해돼? 아니 M0가 왜 M0가 나오는지. 여기? 아, 요거? 아, 거기 밑줄 쳐놓은 거 있잖아. 처음 양의 2분의 1. 그게 2분의 1 M0에 해당하는 거잖아. 이해됐어,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M0 뭐가 돼? 약분되죠? 그래서 남는 건 뭐야? 얘하고 얘하고 약분되면 A의 마이너스 3제곱은 몇이다? 2분의 1이다라는 식이 하나 나왔어. 이해됐어요?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찾아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밑줄 또 쳐보자. 12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은 KM0. 거기까지. 자, 그러면 T가 몇이라는 거야? 12라는 거지. 그럼 M12 구해보자. M12는 M0 관계식에서 M0 그대로 해줘야 되고 곱하기 A의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만 이제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M12가 몇인지. 얘가 KM0라고 했거든. 맞아요? 그럼 M0는 뭐 할 수 있어? 약분할 수 있지? 따라서 얘만 구하면 얘가 뭐라는 거야? K라는 거야. 그럼 얘만 구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한 게 얘잖아. A의 마이너스 3제곱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의 마이너스 3제곱을 전체 몇 제곱 해주면 될까?
그렇지. 그러면 걔가 뭐야? K야. 근데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몇이었어?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몇이야? 그렇지.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끝났습니다. 그쵸? 그래, 하나하나씩 대입해주면 돼. 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관계식을 찾을 때 이런 관계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그냥 써놓고 밑에 있는 문장을 풀어서 그걸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서 A가 뭐지?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냥 아 이런 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밑에 문장으로 넘어가면 돼. 관계식을 정확하게 하나 찾았으면. 오케이? 그러면 끝나는 거야. 됐습니까?